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2번 최우선 변제금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바로 직전 강의 이제 마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항 동법 0 제3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강좌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완벽한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번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변천사 뭐 역사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금액은 약간씩 어떤 변동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금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 방 한 칸당 얼마 공제하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200, 뭐 300, 400, 500, 또 보니까 이제 500에 7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800에 1200 하다가 이제 또 이제 1600에 또 1600도 있고 이제 1400도 있고요. 옆에 보니까 1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쭉 써드린 내용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하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도 건저당권 등 무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이게 소위 이제 그동안 한 20여 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1차 법 개정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적용 기간은 그 기간 안에 밑줄 안에 그으십시오. 건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입주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로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도에 A라는 사람이 그 주택을 전입신고합니다. 주택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2005년도 이걸 기준하게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00에 대해서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랄까? 기준은 뭐다 이게?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아닙니다. 뭘 기준하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최우선 변제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갑니까?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가죠. 우선 변제권자 하니까 우선 변제권은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인 물건은 뭐다?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지?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임차인들의 전입 날짜 이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 물건이 언제 설정되었느냐. 그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에 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주택의 저당권이 97년도 설정됐네? 97년도에 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잡고 돈 빌려줄 적에는 이 당시에는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입 날짜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97년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1200만 원을 1200에 대해서 이 저당권보다도 먼저 최우선 변제해 줘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사람은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한다 하더라? 1600이 아닌 1200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2005년도에 전입신고하면서 보증금액이 예로서 3,500이더라. 3,500이더라. 그럼 과연 이 사람은 경매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포함될 것인가 제외될 것인가? 이 사람 당연히 이 사람 뭡니까? 제외돼 버립니다. 왜 제외되느냐? 그러니까
당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 물권,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가 언제 설정되었냐 이거지. 그럼 97년도 이 당시에는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 즉 방한당 얼마씩 1,200만 원씩 공제해버린다. 단 옵션이 뭐다?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근데 이 사람 보니까 3,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3천만 원 이하인 자 하니까 3천만 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소각이 되면요. 요거 1원 땡긴 한 푼도 최우선 변제권이 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소위 최우선 변제금 쪽으로 일부라도 배당 받아가려면 어떻게? 보증금액이 일단 뭐다 이게?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에서 얼마 이상까지면 되겠습니까? 보증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자, 3천만 원 이하, 1,200 이상인 자는 뭐다? 97년도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방 한 칸 당 얼마씩 공제했지? 1,200씩 공제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1,200씩 공제를 한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비록 5년, 한 7, 8년 후에 전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가 보증금액이 3천이다. 아니면 2천이다. 아니면 1,200이다. 요 사이에서 보증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임차인들은 뭐다? 이 저당권보다도 먼저 얼마를 1,200만 원을 변제 받아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전입 날짜 이거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최우선 변제 아니까 최우선 변제를 임차인이 배당 먼저 받아간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하니까 우선 변제권자 이게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얘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듯이 이 97년도 저당권 설정한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당시 자기가 담보 잡을 때에는 1,200만 원 먼저 빼준다 이거지.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4천만 원 이하인 자 1,600이 될 건지 5천만 원 이하인 자 2천만 원 될 것인지는 이 97년도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람은 이런 나중에 법이 개정될 내용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담보 설정할 이 당시에 얼마 빼나가는구나 그걸 감안해가지고 배당, 뭡니까? 담보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전입 날짜 요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보시면 1차 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1983년도죠. 지금은 뭐, 또 20년 더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2번 보시니까 1차 시행령 개정 나와 있습니다. 이거 87년도는 이것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 2차 시행령 개정인데 2차 이게 뭐 시행령이 개정됐냐 3차 시행령 이것도 2차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다 이게 3번에 있어서 1번에 보시면 개정일자 있잖아요. 개정일자 90년 언제입니까? 2월 19일이죠. 여기다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90년 2월 19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주요 내용 해서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부로? 90년 2월 19일부로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및 직하시는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700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요, 1,500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는 개정일자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 특별시 및 직하시하고 기타 지역 여기다 밑줄 쫙 그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니까 3차 시행령 개정입니다. 요건 언제 개정일자? 95년 10월 19일입니다. 여기다 밑줄 쫙 끊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또 특별시 및 광역시 같은 경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1,200이다. 그전에는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700이더라. 근데 이게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200이더라. 하니까 최우선 변제금액이 인상 상향 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따라서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에서 보증금에서 3,000 이하 1,200, 2,000 이하 800 요걸 하나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니까 4차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개정일자가 2001년 언제입니까? 9월 15일로 되어 있죠? 2001년 9월 15일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3천만 원 이하 1,200이다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얼마 8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5일 이후로부터는 뭐다 이게 3단계로 3개로 다시 구분이 됐어요. 즉 뭐냐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이래서 지금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얼마 1,6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로 먼저 가져가 버리라.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광역시 해놓고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인천하고 군 지역은 제외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얼마 1,400만 원. 저기 1,600이라 1,400 이게 뭐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 당시 자기가 담보 잡을 당시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하느냐. 공제 금액이 곧 최우선 변제 금액이다. 이것도 제가 오늘 이제 수치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보니까 기타 지역은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얼마 1,200을 최우선 면제로 가져와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게 인천광역시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분들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이렇게 이 과밀억제 권역처럼 해가지고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연보전 권역, 이 권역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뭐다 과밀억제 권역 내 여기는 이 법 조문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은 뭐 성장관리 권역이다 그럼 어디에가 지명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가지고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 보니까 자연보전 권역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자연보전 권역이 뭡니까? 자연 자체를 보존하자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성장관리 권역과 과밀억제 권역. 아마 이제 순서로 따진다면은 발전된 순서, 요게 1등이고, 성장관리 권역, 요게 2등이고, 요게 이제 3등이다.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듯이 이런 권역이 어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로 해가지고 각 지명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심지어 동까지도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투자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내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하게 되면 얼마? 광역시는 3,500이에 1,400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자 1,600만 원을 인천광역시 내 소재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1,600을 먼저 배당받아 간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인천광역시, 광역시 안에 군이 있잖아요, 그죠? 인천광역시 뭐 옹진군, 또 이제 울산광역시 뭐 울주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군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했을 경우는 3,500이야 1,400이 아니고 요 군은 어디로 간다? 인천광역시 군 지역은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기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주택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방 한 칸당 얼마씩 최우선 면제, 1,200에 대한 최우선 면제. 즉 은행에서 담보 잡을 적에는 1,400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1,200만 원을 공제한다더라. 너 어떻게?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저당권보다 1,200만 원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공제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한 칠판 쫙 써드릴게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 최우선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좀 높아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완벽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뭐 날짜 쫙 말씀드리고 금액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을 하나 또 쭉 긋겠습니다. 선을 쭉 꺼버려. 해가지고 90년 2월 19일. 그 다음에 95년 10월 18일. 또 95년 10월 19일. 그 다음에 2001년 9월 14일. 그 다음에 2001년 9월 15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보니까
참, 이게 좀 복잡하시다. 야, 이거 경매 못하겠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하시자, 그죠? 90년 2월 19일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95년 10월 19일. 19일자 이게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2월 19일, 95년 10월 19일. 다음에 2001년 9월, 요것도 19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건 9월 15일이랍니다. 2001년 9월 15일이다 해가지고 90년 2월 19일에서요 95년 10월 18일입니다. 해가지고 이 날짜가 뭐냐면은 이 날짜로 해서 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그런 시기입니다. 또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5일 날 상향 조정 시행이 됐으니까 9월 14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2001년 9월 15일 이후 현재 이렇게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인상 상향은 총 5번 있었어요. 5번 있었는데 그 이전 건에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이 사이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또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4일 요 사이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또 마지막으로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이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또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 사이에 누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서울이더라. 서울 같은 경우는 방 한 칸당 얼마 공제하지? 방 한 칸당 이 당시에는 아마 서울 같은 700만 원 공제한 것 같아요. 또 기타 지역이면 얼마 공제하지? 그러니까 500만 원을 공제한다더라.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얼마지?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700만 원에 대해 최우선 면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서울 지역, 서울하고 직할시 같은 경우는 700씩 공제한다 이거지. 그런데 보니까 500은 뭐다 이게 보증금액이 얼마? 1,500 이하인 자는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거. 서울 및 직할시 이외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에다 예를 들어가 어딥니까 경기도 이 당시에는 경기도 수원시 예를 들어 수원시다 그러면 보증금 1,500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500만 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당권보다도 먼저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자꾸 제가 방 공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제 금액이니까 이 사람이 담보 잡을 적에는 이미 어떻게 방이 2칸 있네. 수원 지역이다. 그래. 그럼 한 칸당 500씩 해서 1,000만 원 제해버리자. 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경매 넣었을 적에 소유자가 가짜 임차인 1,500만 원짜리를 넣게 되면 자기는 1,000만 원, 방 2칸이니까 1,000만 원 돼서 먼저 배당 못 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돼서 빼버린다는 거. 또 보니까 이제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4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니까 이 당시에 항상 저당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 기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경매 물건 특히 주거용 부동산 보셨을 적에 저당권 등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당권 등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이라면 저당권 말고 또 다른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권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당권 등의 어떤 권리가 설정된 시점이 언제나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경매정보지 딱 보시는 순간에. 그래서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노? 요 사이에 설정되었다. 그럼 주택 소재지가 어디지? 서울이네. 서울 같으면 이 당시에 저당권 이 사람은 담보 평가할 적에 방 한 칸당 얼마씩 뺐더라. 1,200씩 뺐지. 요거 보니까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1,200을 먼저 퍼져버린다. 이게 최우선 면제로. 이게 이제 특별시 및 광역시. 이때는 직할시에서 이때 광역시로 좀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기타 지역은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자 8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1,200이냐 800이냐 요거 또 말씀드리니까 방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니까 경매되었을 때에는 요거 이하인 자는 1,200만 원을 누구보다도 얘보다도 저당권 물건이죠. 물건 우선 변제권자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게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죠. 우선 변제권보다도 먼저 1,200을 받아간다. 이게 최우선 변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01년 9월 15일 이후 현재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에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더라 했을 경우는 임차인들 1,6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거든요. 1600, 어떤 지역은 또 얼마? 1400, 어떤 지역은 얼마? 1200에 대해서 먼저 퍼주겠다. 어떻게 하니까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보증금액이 3,500 이하인 자,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01년 9월 15일 이후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이더라 하게 되면 그때는 뭐다? 방 한 칸당 얼마 공제한다? 1600 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1600 공제한다더라. 그런데 옵션이 뭐지? 무조건 1600에 대해서 무조건 임차인들한테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제한다. 이게 공제하는 금액 하니까 결국은 이게 경매시 뭐다?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 16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옵션이 뭐예요?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만 1600만 원을 퍼준다는 거.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요 1600은 뭐다? 이게 공제하는 금액인데 결국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뭐지? 저당권 하면 또 정리해 드릴게요. 저당권은 뭡니까? 이게? 물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권은 뭡니까? 이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인데 이 최우선 변제하니까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1600이든 1400이든 1200이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광역시다. 근데 인천광역시는 일로 올라가 버리고 광역시내 군 지역은 어디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그죠?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복잡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쨌든 90년 2월 19일, 95년 10월 19일, 2001년 9월 15일 해가지고 내가 서울 지역에서만 경매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요 사이에는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700만 원 먼저 떼준다. 또 95년 10월 19일 이후 2001년 9월 14일 요 사이에는 뭐다?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 자 1,200만 원 먼저 떼준다. 다음 2001년 9월 15일 이후는 어떡하지?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자 1,600 먼저 떼준다. 누구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보다도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그 최우선 변제권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입 날짜가 아니고요. 뭐다? 저당권 설정된 당시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는 순간에 뭘 확인하자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권리가 뭐냐, 요걸 확인하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럼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뭐냐? 결국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당권이 만약에, 이 당시만 93년도에 설정됐다, 이거지. 93년도 설정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 당의 사건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됐다. 93년도에 저당권 설정된 서울 지역이네. 그러면 이 저당권보다도 뭐를 700만 원을 먼저 받아갈 사람 누구?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 다 나와가지고 너가 700만 원씩 가져가. 그러고 나서 이제 2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 700 다 받아가서 이제 없지. 그럼 어떻게? 그때는 93년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어떻게? 우선 변제. 그러니까 배당표 작성한다니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배당표 작성함에 있어가지고는요, 최우선 변제권자가 누구냐, 그걸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뭐다? 지금 제가 칠판에 써드렸던 거, 요 내용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변천사.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돼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공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만 다음 강좌로 넘어오시기 바라고, 이해를 못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고요. 참고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 해가지고 박스로 해서 표시해놨거든요. 뭐 서울특별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오양, 군포, 시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과밀 억제 권역, 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까지도 시 및 동까지도 다 일일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되 수도권 정비 계획법
장애 과밀 억제 권역 내 예를 들어 나 의정부 시내 의정부에 소재하는 아파트 경매 참여할 거는데 보니까 저당권이 이때 설정됐네. 야 그럼 뭐라 임차인들 최우선 면적 얼마지? 1,600만 원이네. 누가 4천만 원 이하인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저당권이 언제 설정된 위치는 어디죠? 여기는 그럼 1,600은 어떻게 그죠? 설정된 시점과 위치에 따라 가지고 1,600이냐 1,400이냐 1,200이냐 만약 1,600이다 그럼 어떻게 4천만 원 이하인자 누구보다 다시 이제 꼬리에 꼬리 물잖아요.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자료 3번에 나와 있죠.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해가지고 법 8조 제1항의 담보물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가미해서 판례도 아마 좀 가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